대법원 선고 시점 역시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3심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이 대선의 판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2심은 대표님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을 안고 그게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쳐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지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가정을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합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 그래 엉터리 아닙니다. 그게 3세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자신 한 것처럼 형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선거법, 대법원 결심은 한 달 이내에는 절대 날 수가 없다. 대선 전에는 날 수가 없다. 이런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달 내에 적어도 심리가 시작하고 이르면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대선 전에 잘하면 선고까지 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한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전망이 가능한 건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6일 2심 선고가 났죠. 그러고 나서 검찰과 이재명 각각 양측의 상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최대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정해놓은 이 타임라인은 검찰과 서울고법 그리고 대법 등등은 모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전제하에 짜본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다 상고를 하면 이르면 7일 맥시멈 7일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하게 된다면 4월 2일이 되죠. 그리고 4월 3일 서울고법이 증거물을 또 양측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 대법이 양측에 소송 기록 등에 대한 통지서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24일 이재명 대표가 최장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4월 24일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25일 검찰이 이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또 곧장 제출하게 된다면 최장 기간 4월 25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 대법이 주심을 배정하고 곧장 심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심리 시작이 5월 전, 그러니까 4월 말쯤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2달 만에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법 선고 역시 2달 아니면 더 빨리 예를 들어 1, 2심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더 빠른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 대선이 이르면 예정될 수 있는 5월 중순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에 대한 대법 선고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심 때 적용했던 것처럼 태문부재, 이사불명, 그러니까 대법이 소송 기록 등에 대한 통지서를 이재명 대표와 검찰 양측에 전달할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폐문부재, 이사불명, 주소지에 사람이 없거나 그 주소 자체가 잘못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소송 기록 통지서를 제때 받지 않고 시간을 더 늘려서 시간을 더 지연시키는 상황이 초래되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준으로 돼 있는 7일과 20일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더 연장하게 된다면 결국은 5월 내에 선고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대법 선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다. 시점은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5월 중에도 대법원 선고, 최종심 선고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이 대법원이 빠르게 선고를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목소리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전직 헌법재판관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밤을 새워서라도 최종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전직 헌법재판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법리도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현 최고님, 이재명 대표만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지 않고 절차에 좀 잘 협조한다면 5월에 선고가 나오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상소기한 7일은 불변기한이라 해서 그걸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항소 상고는 선고되면 보통 당일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늦추다 보면 7일이 금방 지나서 까먹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상소권 회복 청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네.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도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간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을 빨리 받고 싶다. 네. 유리하다. 이러면 오히려 곧바로 상소를 하고 상고 이유서도 곧바로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성격상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해문부재, 이사불명 이거 벌써 써먹었던 수법 아닙니까? 네. 뭐 그거 당연히 또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는 아마 또 그 이재명 대표 측의 그 학자 뭐 또는 법률가들 잔뜩 동원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재판 안 받는다. 뭐 그런 주장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웃으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당당하다면 먼저 빨리빨리 서류 다 받고 절차 빨리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데요. 글쎄 좀 무리한 주장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1심과 같이 유죄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 오늘의 모든 언론들의 뭐 기조가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2심 유죄를 전제로 아닙니다. 뭐 그걸 전제로 한 건 아니고요. 대법원 타임라인, 3심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2심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뭐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2심 결과를 보고 이런 문제를 뭐 토론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대통령 선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걱정들을 또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특별한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그 대법원의 판결 주어진 어떤 법적 권한 하에서 절차 안에서 어떤 재판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들을 할 리가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국민이 다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된 상황에서를 지금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떤 국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법적 논란이 서로 공방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전제를 해서 마치 재판 지연을 할 것처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근데 그럴 리는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절차대로 잘 하고 또 국민의 판단에 맡겨드리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데 이 경우를 좀 따져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5월에 유죄로 날 경우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 없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보 등록됐는데 후보가 죽어요. 네. 교통사고로 죽어요. 후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추가로 못합니다. 확정됐잖아요. 민주당은 후보가 이재명이거든요. 그 선거운동이 들어갔어. 근데 대법원 판결이 딱 나와버려. 그 다음에 후보를 못 내요. 다음엔. 그러면 누가 가는 겁니까? 그냥 공짜로 국힘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민심이 확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현 상황에서 유력한 윤 대통령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월 초중순에 나온다고 봤을 때 5월 초중순쯤에는 이제 경선 후보 당연히 정해져 있을 테고 그리고 대선이 그때쯤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통해서 김상희 평론가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네.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진중권 교수나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후보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후보 없이 네. 후보 없이 민주당은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네. 이 최악의 상황 아닐까요? 뭐 당연히 그게 현실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경기를 해보기도 전에 패배를 맞이하는 거니까 네. 최악의 상황인데 그거는 대법원에 저는 좀 뭐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뭐 전례를 보면 대법원이 그 정도의 의지가 있을지 저는 좀 의심은 드는데 뭐 다 제가 뭐 당적을 떠나고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공무원도 사실은 기소만 돼도 보직이 해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뭐냐면 공익이 직결돼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네. 자리가.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담보되기 어렵다. 좀 헌법재판관이 얘기한 것처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국가의 통합적인 국민 통합을 통한 발전 뭐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정치인들은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슷한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당적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랬든 저랬든 여기에는 또 많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또 무리하게 수사를 했네, 뭘 했네, 이런 정치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거를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1심에서 유죄만 나도 보직을 안 줬어요. 네. 그리고 스스로 정치 공직 후보로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결된 다음에 나서는 게 지도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권과 대법원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치적인 많은 서로의 어떤 의혹과 어떤 음모론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유권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